네, 안녕하세요. 아, 어제, 제가, 이미 공지했듯이, 사전에 예정됐던 강의 약속 때문에, 이 경주를 다녀왔잖아요. 그죠? 경주를 새벽, 기차를 타고, KTX 타고 내려가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KTX 타고 서울에 다시 올랐습니다. 근데, 매번 라이브를, 그날은 이제 2시, 6시 강의니까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끝나고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라이브 녹화를 해서 올리려 그러니까 새벽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노트북을 들고 가서 노트북에다가 마우스에다가 마이크에다가 주렁주렁 온갖 장비를 잔뜩 짊어지고 경주까지 내려가는데 그날따라 어제 따라 경주 서울에도 비가 왔다고 합니다만 경주는 이게 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그걸 뚫고 겨우겨우 가서 강의를 끝내고 강의장 구석에서 그래도 노트북에다가 열심히 제 이야기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녹화 영상을 떠서 올렸는데 오늘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어제 녹화 영상 안 올라왔더라.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봤더니 분명히 저는 영상을 업데이트 했는데 아마 이쪽에 시스템의 문제로서 그 영상이 잠시 업로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확인해 보니까 4시간 전에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새벽인가요?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올린 게 겨우 업로드가 된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노트북 들고 가서 고생했던 게 아무 보람이 없게 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어제 영상을 못 보셨다면 어제 제가 경주에서 강의실 구석에서 짧은 영상에 강의실 구석에서 더구나 왕왕거리기다 보니까 제대로 풀로 된 영상을 못 만들었으니까 짧게 할 이야기만 딱 했습니다만은 어제 무슨 이야기 하고자 했던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마감 라이브에 올려놨던 제목과 똑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데 그게 일부에서는 베어마켓 랠리라 그러고 또는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고 라고 합니다만은 그게 뭐 중요하냐? 그죠? 그게 뭐 중요하냐? 반등은 반등이지 않냐? 현재 봐서 지금부터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2400 겨우 오늘 넘어섰는 2420인데 마감가가 3000 간다, 5000 간다 라고 지금부터 떠드는 것은 그야말로 허황된 짓이죠. 그죠? 허황된 짓이죠. 그러니까 먼 날은 모르겠고 현재 우리는 당장 일단은 RSI가 매수 신호로 돌아섰으니까 그죠? 우리 차트에서 어제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RSI에서 그죠? RSI가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30선을 돌파했으니까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RSI가 30선을 넘었을 때 최소한 얘가 기준선 근처까지는 가더라. 그죠? 최소한 기준선 근처까지 가더라. 재수 오면은 구름까지 가더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디까지 갈 거냐? 일단은 기준선 근처 한 2500까지 정도까지 간다고 가정해 놓고 넘어가면은 또 그때는 이제 구름 근처까지 갈 거다라고 보는 거지. 이걸 갖다가 벌써부터 기술적 반등이니 베어마켓 랠리니 그죠? 하면서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는 걸 부정하는 듯한 물론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를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죠? 올라가는 다음에 어떻게 하니까 다시 우리는 이걸 갖다가 4파도 보고 있으니까 4파 다음에 한번 분명히 5파가 있고 따라서 이 바닥 2306을 무너뜨리는 하락이 나타나야 비로소 바닥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더더구나 과거 60년, 70년 동안의 미국의 시장을 보더라도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20% 떨어지면서 소위 약세장으로 떨어진 다음에 얘가 반등세로 돌았을 때, 회복할 때, 그게 V자 모양으로 반등한 경우는, 자, 우리 2019년인가요?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시절에, 그죠? 코로나 시절에 반등한 거 외에는 V자 반등은 거의 없어요. 되게 어떻게 반등하느냐? 떨어지다가 옆으로 기다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떨어지다가 옆으로 기다가 한 번 더 떨어지고 올라가든지 그죠?
그러니까 L자, U자 반등이든지 아니면 한 번 더 더블 바텀 되면서 내려가든지 이런 식이 돼야만이 반등단 반등 그러면서 비로소 반등하리라라고 말씀할 수 있죠. 따라서 지금의 예를 들어 이걸 갖다가 V자 반등의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타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떻게든 간에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기술적이든 단기 반등이든 베어마켓 랠리든 분명히 반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반등을 노려서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하지 않겠냐. 그죠?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하지 않겠냐. 그야말로 참 떨어지다가 반등하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를 절호의 찬스를 보여줘서 반등을 노려서, 반등 노려 기존의 물량을 축소하는, 그죠? 그런 전략도 좋고, 아니면은 반등을 해서 단기 매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또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 어제 그저께 우리 금요일날 질문 나왔던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간 종목이 많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이렇게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이 별 필요 없잖아요. 삼성전자 반등해보자 별 필요 없고 하이닉스 반등해보자 별 필요 없고 네이버, 카카오 별 필요 없잖아. 이런 종목 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 외에 우리 구름 위로 날아간 종목이라든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 그런 종목의 단기 매매 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구름 밑에서 아직까지 기준선 밑에 못 넘어가고 있고 헤매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물량을 줄여가는 이 절호의 찬스를 노리셔라.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계절로 말한다면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좀 으시시한가요? 네? 예를 들어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이제 반등 2300까지 갔다가 2300 군가했다가 반등하고 있는 게 이때인데 그러나 다시 한번 더 밀릴 거라고 보니까 이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에 그야말로 살짝 그나마 그래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작간에 뭡니까 더위라 그럴까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때를 노려서 그야말로 물량을 줄여가든지 뭔가 그 전략을 취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좀 시간이 좀 아깝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가 떨어졌을 때,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렇죠? 바닥이니까 사라, 바닥이니까 사라, 이런 얘기 전혀 한 적 없어요. 오히려 뭐라 그랬죠? 물량을 줄여라, 현금 가져라, 라고 주장했는데, 지금은, 아직은, 요게, RSI로 보더라도,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RSI 보더라도 반등은 될 테니까 하다못해 기준선 근처까지는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종목 아니면 구름 밖으로 나가는 종목을 골라가지고 그런 종목에 대한 매수 위주의 단기 매수 위주의 전략을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라고 이제는 장담하여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2500 정도까지 기준선 근처까지 간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후행 스팬이 여기 있다 보니까 얘가 2500을 가더라도 후행 스팬이 2.5 올 테니까 앞으로 또 여전히 캔들을 넘어서기는 까마득하니까 그죠? 까마득하니까 근본적으로 추세가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죠. 여전히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가 뭐니 기술적 반등이 뭐니 무시하라라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근본적인 추세적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부족하죠. 그죠? 여러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추세적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 아니더라도 러시아 전쟁 끝난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닌 것도 아니고, 미국의 금리 인상 끝난 것도 아니고, 인플레에 대한 위협 여전하고요. 심지어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아직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시장을 억누르는 이런 모든 악재들이 산재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세적인 상승세를 말하기에는 아직은 성급하죠.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것은 솔직히 기술적 반등일 수밖에 없고 베어마켓 랠리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게 겁이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역시 오늘도 미국 시장은 엉망이었습니다만은 역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올랐는데,
올랐는데 1. 몇 프로, 그죠? 나름대로 꽤 많이 올랐죠, 그죠? 코스피는 막판에, 그죠? 상당히 상승세가 늘어나면서, 이거 뭐야? 왜 이래, 이거?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20일까지 가니까 상당히 괜찮았는데, 그죠? 괜찮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오늘을 가서 약간 버벅거리긴 했죠. 그죠? 하지만 그래도 뭐, 역시 예상대로 일단 RSI가 돌았었으니까 일단은 뭐 기준선 근처까지 대략 한 800 근처까지는 가보지 않겠냐. 800이란 것은 더구나 심리적으로도, 그죠? 심리적으로도 지지선인 동시에 위에서는 지지선이고 밑에서는 뭡니까? 저항선으로 작용할 때니 라운드 피겨 800이라는 소위 매끈한 숫자. 이렇게 우리가 라운드 피겨라 그러잖아. 라운드 피겨.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죠. 홈쇼핑에서 10만원짜리 물건을 10만원에 안 팔고 99,800원에 파는 이유. 10만원이라는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네? 심리적으로 저항이 느껴지는 것처럼 800이라는 것이 저항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799.90 정도까지라도 하다못해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은 반등이 좀 이어지지 않겠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고점에서 너무 1302원까지 너무 이제 물론 전반적 추세는 상승세이긴 하죠. 그죠? 상승세이긴 한데 1302원까지 쉽게 말해서 오버슈팅이 일어난 것 같고요. 1300을 넘어섰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이 있는 거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죠? RSI도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고 전에도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꽤 밀렸으니까 이때도 그죠? 이때도 매도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RSI가 단기적으로 매도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여기도 꽤 밀렸고 이때도 꽤 밀렸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좀 더 밀리지 않겠냐. 그래서 대략 뭐 기준선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1270입니다만은 거꾸로 아까 밑에서 올라갈 때는 RSI가 매수 신호가 나타날 때는 올라가면서 기준선 근처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면 거꾸로 여기서 RSI가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내려갈 때라도 기준선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은 주가로서는 뭡니까? 역시 반등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주가로 봐서는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해외에서 달러 인덱스도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달러 인덱스도 보다시피 야금야금 고점을 낮추고 있으면서 야금야금 좀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죠. 여기는 이미 RSI가 여기서 매도 신호 나타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기준선 근처까지는 일단은 가리라 보여진다. 달러 인덱스가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시장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뭡니까? N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이제 달러 N 환율이죠. 그죠? 이게 달러 N입니다. 엔. 환율인데 136까지 갔다가 N도 마찬가지로 약간 주춤거리고 있죠. 여기서. 이런 것들이 역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약간의 주춤거림. 약간의 반락, 조정, 그죠? 조정을 이끌어내고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환율도 도와주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죠? 오늘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보다시피 오늘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오히려 팔았어요. 그죠?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3원의 하락세로 보이죠. 그죠? 맞습니까? 이거는 뭐 간밤에 그렇다고 해서 해외 여객 시장에서 뉴욕 여객 달러 원 시장에서 여기에서의 환율은 어떻게 되느냐? 올랐어요. 뭐 0.25 원이긴 합니다만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달러 올랐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달러를 샀기 때문에 주식을 샀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해외 시장에서 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 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환율이 조금씩 조정을 보이고 있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얼마나 떨어져 외국인들 들어올 수 있는 것 같냐는 얼마나 떨어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락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올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보기에
외국인들 보기에 달러에 대한 원화의 상승세가 끝났고 이제는 하락할 거다 라고 이런 확신이 들 때 들어오겠죠. 외국인들 입장에서야 1300원일 때 달러를 가지고 그죠? 외국인 입장에서야 환율이 1300원일 때 1달러를 1300원으로 바꿔가지고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환율이 더 올라서 1400원을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400원일 때 1달러를 원화 1400원으로 바꿔가지고 이걸 가지고 주식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하죠. 이게 떨어질 거라고만 확신이 된다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 1400원일 때 1300원일 때 또는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1200원일 때 1100원일 때 이런 얼마까지 떨어진다는 레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이제 다 왔고 상승세가 끝났고 이제는 떨어질 거다 라고 할 때 이런 확신이 들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는 어디서 탑을 만들지 해서 탑을 만들고 돌아섰다는 확신이 들려면 뭔가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또는 미국의 금리도 그렇고 그럼 달러가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상승 요인이라 한다면 1.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달러는 안전자산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 그죠? 마찬가지. 2번. 또 뭡니까? 달러 인덱스가 달러 값이 해외에서 달러가 왜 오르노? 전쟁 때문에 이거. 두 번째는 미국의 달러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고 있죠. 그죠? 달러 금리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달러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너는 전쟁이 끝나거나 미국의 달러 금리 인상이 끝나거나 이되면은 추세가 바뀔 텐데 아직은 이거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미국의 달러 금리가 이제 1.75인데 지금 예를 들어 걔들이 연말에 3.4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 달러 금리의 상승세가 탑을 끌기 전까지 또는 이제는 이제 그만 올리면 된다라고 생각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 때문에도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탑을 만들었고 떨어질 거라고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선뜻 들어오기가 무서울 거예요. 더더구나 국내적으로 본다면 우리 국내적 요인을 본다면 현재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예요. 무역 수지가 점점 적자예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수출에 비해서 수입이 훨씬 많은 거죠. 수입이 왜 많으냐? 기름 때문에 오일. 석유 때문이에요, 석유. 그죠?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결정적으로 수입 물량이 늘어가는 바람에 무역 수지가 적자예요. 무역 수지가 적자이다 보니까 수출 쪽에서 무역 수지 측에서 역시 달러의 환율의 상승 요인이 되죠. 그죠? 무역 수지 적자라는 것은. 그래서 당장에 예를 들어서 1,300원이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 1,200원 밑으로 내려면 이게 대세 하락이니까 그때부터 여긴 들어올 거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죠? 이런 이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의 상승 요인으로 전제 배경으로 자기가하고 있는 전쟁이라든지 미국의 달러 금리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사라지는 것이 먼저 급선무가 돼야 되겠다. 그죠? 급선무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귀환을 바라기에는 좀 더 시간을 좀 가지고 두고 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금리는 다시 올랐습니다. 그죠? 미국의 달러 금리는 다시 역구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금리로 보이고 있고요. 해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그죠? 마감 기준으로 떨어졌죠.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떨어지고 간밤에
나스닥 지수도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뭐 이틀 많이 올랐으니까, 왕창 올랐으니까 하루 정도 조정을 보이는 건 맞는데, 비슷하게 일단은 우리 여기서 RSI가 여기서 반등하고 나서 1차적으로 대략 기준선 근처까지 왔으니까 1차적으로 1차 목표는 달성한 쯤이 되죠. 그죠? 1차 목표는 달성한 꼴이 됩니다. 1차 목표는 대략 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욕심이 이제 이 정도까지 가는 거죠. 그죠? 이게 여전히 반등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넘어서고, 그러면 그때 많이 바뀌는 거고, 일단은 기준선 1차 목표, 2차 목표 이런 뭡니까? 구름 하단. 그럼 올라가면은 아마도 후행서평과 캔들하고 걸려가지고 이 근처에서 나스닥도 반등, 이 근처 가면 다시 한계에 부딪히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에 대한 무게를 두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대신에 이걸 넘어서면은 그때는 구름을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여기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 당장 근본적으로 추세적 상승세를 말하기보다는 올라가다가 여기서 걸리거나 올라가다가 여기서 걸리거나 올라가다가 구름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테니까 당장의 지금 현재 당장의 상승을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두고 보자. 그죠? 두고 보자. 오케이. 예. 그 다음에요. 자, 해외에서 샹하이 지수, 그죠? 샹하이 지수,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그죠? 동학개미 별볼이 없다. 서학개미 별볼이 없다. 중학개미가 최고다. 그죠? 중학개미 최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중학개미 중국에 투자하는 것, 외국인도, 네, 외국인 투자들도 한국 주식은 팔지만 중국 주식은 사고 있지 않냐. 그죠? 그래서 중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말만 하지 말고, 오늘은 말만 하지 말고, 그럼 중국 주식 중에서 뭐 살까? 해서 중국 상하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조금만 해서 말고요. 조금해서 모르겠고, 우리가 잘 아는 회사들, 중국 회사들 몇 가지 종목들을 제가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종목들은 괜찮지 않겠냐? 라고 몇몇 종목들을 찾아놨는데, 하나만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맨날 유행하는 게 뭡니까? 꾸이주 마오타이 아닙니까? 꾸이주 마오타이. 그죠? 꾸이주 마오타이. 모태주. 어떻습니까? 진주계에는 진주계 여기서 매수했다면, 예? 귀주 마오타이. 예? 진주계 여기서 매수했다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스팸이었습니다, 스팸. 자, 귀주 마오타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구름이를 넘어선 다음에 계속 가고 있죠, 그죠? 여기가 귀주 모태. 중국의 마오타이. 독한 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고도, 지금 이 외에도 이 아래쪽에 좀 해자가 이런 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주식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어요. 나중에, 일부 끝나고, 2부에 다른 종목들을 종목 볼 때 그때 가서 차근차근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은 아직까지 나스닥 지수나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반등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로 예상된다. 일단 기준선 넘겼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올라가서 구름 하단까지는 올라가리라 예상을 해보자라는 말이고요. 나스닥 지수가 그렇다면, 그죠? 나스닥 지수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또는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도 여기서 RSI가 이제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1차 목표 기준선, 2차 목표 구름 하단. 그죠? 2차 목표 구름 하단이긴 하는데 사실은 2차 목표 구름 하단을 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요걸 넘어야 되겠죠. 그죠? 요거 2546, 47인가요? 요걸 넘어야 되니까 이걸 넘겨야 된다면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큰 사가 되겠죠. 그죠? 요걸 넘기면 큰 사가 됩니다. 여기가 3의 끝이 되고, 그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이제 동그라미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2547을 넘기면 계속 가는 거고, 만약에 2547을 못 넘기고 꺾이면은 한 번 더 쳐박겠다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3이 아니고 여기가 3의 바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로소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뭐 그렇겠죠. 그죠? 그죠?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얘네 주장하기로 베어마켓 랠리인지 아니면은 뭐죠? 기술적 반등인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등은 지속될 거니까 기회를 노려서 뭐 단기 매매든 물량을 줄여가든 전략을 취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게 끝난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내려가든 아니면 여기서 끝나든 간에 다시 한번 하락세가 시작될 때 그때는 다시 겨울에 바짝 엎드려서 다시 이 하락세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본격적으로 매수에 나서보자. 지금은 살짝 겨울과 겨울 사이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거니까 이때를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알겠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골라서 사야 될 것인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 주식도 있고 우리나라 주식도 있고 지금 채팅장에 수많은 종목들이 또 돌아다닙니다만은 뭐 그런 종목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봤던 종목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해 보도록 하죠. 그죠? 자,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 예, 잠시만요.